안녕하세요. 성인학습자 수학자료 교수 방안 설명을 맡은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저는 EBS에서 학생들을 검정고시를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게 될 주제는 첫 번째로는 성인 맞춤형 학습 자료의 편찬 방향과 구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에 따른 교수 방안이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주로 교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는 실제로 이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현장에서 성인 학습자분들을 많이 교육하신 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성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노하우들이 충분하실 것 같아서 학습 자료를 만들게 된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습자의 학습량 조절과 그리고 시험의 합격에 제가 초점을 맞추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내용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 눈높이를 맞춰서 개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육과정의 연계 개념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학습자의 학습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출 5개년의 출제 개념을 일단 빠짐없이 수록하였는데요. 이로써 학습자들이 내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나오지 않는 소재들은요, 문제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도록 개념의 깊이를 조금 쉽게 조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이라든지 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같은 부분은 분명히 그 단원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쉽게 교재를 쓸 수 있었지만 그 부분들은 다른 교육과정과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적었고요. 반면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단원의 개념 설명의 일부가 되겠는데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시험에 2년에 한 번 이 정도로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용을 빼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립 방정식의 활용 또한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X나 Y 이런 문자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요, 우리 2차 함수 단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읽어내는 방법이라든지 대칭 축을 읽어내는 방법에 집중적으로 교재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시중 교재들을 보시면 이렇게 평행 이동이라든지 P나 Q 같은 이런 문자를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학습량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기출 문제들은 실제로 그래프에서 점들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요소의 개념만 집중적으로 최대한 쉽게 작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예제 같이 실어 놓았고요. 마지막에는 기출문제 수준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단원의 순환소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이것은 제가 교재를 집필하면서 넣을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간단한 공식만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출문제 나오는 수준으로만 공식을 조금 쉽게 바꾸어서요, 그림과 함께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교재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단원의 순열과 조합에 해당되는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수와 같은 이러한 조제는요, 우리 보통 개념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글로 쓰다 보면 너무 길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출제 요소를 넣어 보았고요. 조합 또한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사용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뭔가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다고 느껴서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을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명확하게 학습 목표를 전달하고 그리고 한 주제 안에서 조금씩 수준을 올려나가서 마지막에는 기출문제 수준까지도 다루고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제를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고등학교 2차 함수 최대와 최소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처음에 제가 넣게 된 이유는 이 교재를 집필하기 전에 설문조사한 것들을 봤는데 명확한 학습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수업을 하더라도 이 학습 목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줄글로 길게 써 있는 학습 목표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읽지 않고 넘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다가가실 수 있도록 대표 기출문제를 넣어서 이 단원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면 되는지를 조금 더 아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새로 나온 용어나 개념들이 나와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학습자가 예습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하시는 분께서 어떤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봤던 학습 목표를 보셨던 단원의 개념의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좌표 평면에서 좌표부터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수직선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서의 좌표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역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수준을 향상해 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차 함수 그래프를 실제로 스스로 그려서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한 다음 그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이라든지 꼭지점을 읽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예제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내 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거의 중학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요소들을 넣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 다루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교육과정 삭제로 인해서 중학교에서는 삭제가 되고 이 내용이 바로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제한 범위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문제도 넣어서 일단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출문제 나오는 난이도까지 모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이 조금 애매한 개념들은요. 예제 문제를 통해서 예제의 풀이들로 풀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 예제는 많이 보셨던 예제일 텐데요. 실제로 기출문제 수준의 예제 문제까지 한 단원 안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념 설명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학습자 중심의 개념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고요. 줄글 설명을 최대한 축소하고 그림이나 사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밑과 지수를 한 번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실제로 정수와 유리수를 학습하시는 학습자분들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양수라든지 음수를 뜻하는 부호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로도 사용이 되는 이렇게 혼용되는 부분에 인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어서 이러한 좀 어려운 개념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념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절대값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이름 때문에 괜히 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우리 교재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제곱근의 뜻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자마자 제곱근과 제곱의 관계가 서로 반대이구나 라는 걸 조금 아실 수 있게 그리고 설명하시면서 일일이 그림 그리지 않으셔도 소통이 되실 수 있도록 교재 작성해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중간쯤에 이렇게 별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보통 보면은 문자라든지 루트 A라는 표현을 바로 쓰게 되면은 그 A라는 것에 대한 이해 또는 그 A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그림으로 이해한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자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1단원 다항식의 계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보통 고졸검정고시 1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제로 계산하실 때 동료학끼리 맞춰서 세로 셈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개념 설명을 해 놓았고요. 이렇게 항등식이라든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처럼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이렇게 문자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그 자리를 대표하는 것이 문자다. 그러니 이제 조금 너무 어렵지 않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개념에 신경 써 보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예제 문제는 함수값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이 함수값 역시도 그냥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상자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과 같이 조금 자주 나오지만 어려운 소재들은요,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공식으로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역시도 색깔을 이용해서 같은 부분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특히나 이 단원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냥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률이라든지 경우의 수처럼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원들은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문제를 넣어서 예제를 들거나 아니면 학습자가 혼자 이해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해 보았고요. 실제로 그 중학교 검정고시에서 확률 문제는 이러한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예시 또한 기출문제와 맞추어서 그림으로 같이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같이 그림을 사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육과정의 연계성인데요. 학습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당 단원의 연계 개념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고졸교재에서 훨씬 더 많은 연계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실제로 교수하실 때, 수업하실 때 어떤 단원에 어떤 소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시면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연계 개념 외에도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소한 용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도 또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단원 소인수 분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소인수 분해의 단원은요, 일단 자연수, 그리고 약수와 배수 이런 식으로 초등 개념에서 넘어오는 수의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그에 따른 예제와 그리고 닮은꼴 예제까지도 모두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학습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 그리고 교재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제를 다루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은 도형의 닮음 단원에서 주로 비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례식의 계산을 2학년 도형 단원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 실제로 비례식의 계산은요, 1학년 1에서 쓰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원주각에서 쓰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일단 닮은 비라는 그 제목 때문에 비의 성질을 이곳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초등 과정이 되겠고요. 그 전항과 후항에 대한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교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외항과 내항의 곱으로 아예 비례식의 계산을 교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두 가지 방법 모두 넣어 놓았고요. 그런데 이 비례식 부분은 사실 건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가르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밑에 예제 문제는 간단하게 배수, 그 비의 관계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예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용어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겠는데요. 용어라는 건 보통 평각이라든지 직각처럼 초등 과정에 미리 나오게 되는 용어들,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단원에서 마주보는 변, 대변이나 대각과 같은 표현들을 학습자들이 가끔 혼동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 또한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이제 처음 배우게 되니까 당연히 열심히 학습을 하시겠지만 빗변이라든지 그 빗변이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도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그 경우의 수 또는 확률에서 그 기출문제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임의로 꺼낸다 라는 표현들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용어들도 정리해 놓았고요. 그리고 도형의 닮음과 같은 닮음 기호 자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문제가 닮음 단원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두 번째로 교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과정 연계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재 내용과 목차 구성을 먼저 자세히 설명드려 보자면
교재 목차를 제가 이렇게 구성하게 된 이유는 기출문제, 최근 5개년의 기출문제의 내용 요소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꼭 기출문제 나오지 않더라도 연계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원들은 꼭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목차는 바로 중학교 검정고시 1학년 과정에 대한 우리 목차, 우리 교재 목차가 되겠는데요. 1단원부터 1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잡은 이유는요. 일단 교육 과정의 순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실제 검정고시 문제의 순서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1번부터 7번이라든지 보통 8번까지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문제들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학습자가 그냥 우리 그 기출문제 순서대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교재들이 계통별로 묶어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계통별로 묶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계통별로 묶게 되면 선행 개념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성인 학습자분들께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네, 학년 그리고 교육 과정의 순서대로 구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중학교 검정고시 2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18단원에 나와 있는 이 함수값 같은 단원은요, 실제로 기출문제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출문제의 그 파트에는 기출문제가 몇 개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함수값이라는 것은 네, 중학교 검정고시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서 네, 단원으로 넣어 놓았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은 네, 3학년에 해당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년의 순서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것은 고졸의 목차가 되겠는데요. 고졸 자료에서는 첫 번째로 특이한 점이 0단원에 네, 준비학습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두 번째 단원 보시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그 교재 목차는, 교과서의 목차는 인수분해 공식이 조금 더 뒤에 나오게 되겠는데요. 같이 묶어 놓았고, 그리고 8단원에 나와 있는 방정식과 근, 이게 어떤 것들을 묶어 놓은 단원일까, 이 제목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은 2단원에 나와 있는 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묶어 놓은 이유는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던 소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21년 기출문제에서 네, 2번 연달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인수분해 공식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학습량이 너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와 같은 경우는 이 곱셈 공식, 즉 공식의 그 다항식의 전개를 통해서 문제를 네, 풀어내는 방법으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고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공식 한두 가지만 실어 놓았기 때문에 네, 2단원을 묶게 되었고요. 그리고 8단원에 보시면 이 방정식과 근이라는 것은 3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이 같이 나와 있는 단원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연립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문제를 맞추는 데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방정식과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단순히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집필하였기 때문에 네, 8단원에는 3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교재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텐데요. 각 교재는 각 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시작해서 그 다음 개념 설명, 그에 따른 예제와 닮은꼴 예제, 그리고 기출문제와 그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지금 1단원 소인수분해 학습 목표가 되겠는데요. 가장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단원명, 즉 출제 유형과 최대한 유사한 단원명을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 학습 목표 그리고 대표 기출문제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 기출문제는 보통 뒤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풀이한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어떤 난이도로 학습해야 되는지 학습자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성하였는데요. 수업 중에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는요, 바로 학습 방향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보통 학습자들이 이 학습 자료를 한 번 보고 끝날 것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이 학습 목표들, 각 단원의 이 학습 목표들 한 문제만 전부 다 쭉 훑어보셔도 이 학습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를 아실 수 있도록 넣어 놓았고요. 그 아래 넣어놓은 새로 나올 용어나 개념의 소개는 예습을 해온다든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도록 수업 도입부에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15단원인데요. 각 단원이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설명은요, 앞서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자면, 보통 도형의 단어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기출문제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개념,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같은 그림이 나왔을 때 훨씬 더 학습자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판단하여서 최대한 같은 유사한 그림들을 모두 실는 것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환소수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으로 나오는 기출문제의 난이도로 똑같이 구성하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예제와 닮은 꼴 예제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 예제들을 통해서 그래프를 학습자가 실제로 그려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주시고, 그리고 닮은 꼴 예제를 현장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풀게 한 다음, 그 다음 그에 따른 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비하신 또 다른 예제를 설명하시고, 수업 중에 예제 문제를 이제 풀리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닮은 꼴 예제를 과제로 내신다든지 이렇게 현장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기출문제 도전 및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선별하였는지를 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별로 정리를 한 다음, 그 다음의 기준은요, 최근 기출 문항을 가장 위에다가 상위에 배치해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가 좀 섞여 있다라는 걸 보시고, 연도를 왜 섞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 페이지로서 이 단원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도하였고요. 그리고 겹치는 유형은 교재 양해 조절을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교재의 연계 개념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고조 연계 개념 정리다라고 해서 영단원의 준비 학습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영단원 준비 학습은 실제로 중학교 모든 연계 개념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1단원을 제가 작성을 하는데 1단원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0단원으로 분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계가 되지는 않지만 모든 단원을 함에 있어서 수체계라든지 정수의 계산 같은 것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 놓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학교 모든 내용을 0단원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습자가 0단원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질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를 배우면 또 다른 기출문제 하나를 맞는 재미가 있어야 학습자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0단원에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단원의 학습 목표에는 제가 0단원에 어떤 것들을 실어 놓았는지 넣어 놓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문자식은 정말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단원에 나와 있는 연계 개념을 정리해 드려 볼 텐데요. 지금 1단원에는 항에 대한 정리, 그리고 오른쪽에 쭉 목록화되어 있는 대로 다항식의 차수, 그리고 다항식에서의 계산, 단항식에서의 계산, 그리고 분배 법칙과 동류항, 그리고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마 중학교 교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당연히 똑같은 부분도 있고, 지금 보시는 동류항 같은 경우는 2차식의 계산이라든지 2차식의 동류항 같은 개념은 중학교 검정고시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고등학교에만 추가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동일하게 최대한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였고요. 2단원에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 그리고 다항식의 전개와 단항식의 전개로 연계가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원은요, 항등식으로서 우리 항등식의 풀이에서 필요한 것이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대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의 값이라든지 등식이 무엇이고 항등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연계 개념 정리해 놓았고요. 4단원은 수의 나눗셈을 통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교수하실 수 있도록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7단원은요,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좌표평면, 그리고 사분면과 함수값,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중학교에서 정말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8단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단원들을 제가 근을 대입하여 푸는 방법으로 풀어 놓았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등식의 성질과 1차 방정식의 풀이들을 모두 실어 놓았습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실제로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잘 쓰이지 않죠. 잘 출제가 되지 않는 소재이지만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가 되어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8단원을 실어 놓았고요. 그리고 9단원에는 1차 부등식, 그래서 부등호라든지, 그리고 부등식,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과 수직선의 의미, 그리고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풀이를 연결하여 설명해 놓았고요. 마지막으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또한 다시 한번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단원은요,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을 풀도록 교재 개념을 제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방법을 넣어 놓았는데요. 이것 또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수준으로만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1단원은 점과 좌표, 수직선에서의 거리를 알아야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학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까지 같이 정리해 놓았고요. 12단원 같은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 즉 중학교 과정에서 연계되는 개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편이라든지 기울기, 이렇게 축에 평행한 직선까지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7단원 함수값은 앞에서 우리 7단원에서도 넣어 놓았지만 한 번 더 넣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대응표를 함수값과 연결하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 놓았고요. 마지막 단원 21단원에는 실제로 순열과 조합은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난이도보다 쉽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라든지 경우의 수, 시행과 사건에 대한 용어 이해가 훨씬 중요하다 판단되어서 이 내용과 그리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등과 같은 중학교 연계 개념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